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벌써 올해 마지막 주식 거래일이었습니다. 자, 올해도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이민년 새해도 하시는 일 모두 다 잘 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특별 새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신년이 검은 호랑이 해라고 합니다. 호랑이 기운을 받아서 정말 여러분들 대박 나시라고 복을 듬뿍 담은 저의 이 신우량주 필살 기법을 이북으로 만들어서 보내드립니다. 자, 이 기법은요, 제야 고수들이 주로 사용하는 기법으로 어디 유튜브나 책에서도 없는 내용으로 제가 구성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이 기법서를 받으시는 분들 모두 다 복 받으시고 대박 나시기를 기원합니다. 신청 방법은 위에 전화번호에 문자로 필살기라고 적으셔서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안내드리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표지가 나왔습니다. 자, 멋지죠? 신우량주, 신우량주 수익 매매 기법입니다. 자, 제가 정성 들여서 또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톡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이북으로 만들어서 보내드리니까요, 많이들 신청하셔서 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자, 배당락 이후에 오늘도 이제 조금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8만 원을 딱 찍었기 때문에 8만 원 위에서 이제 이 기관이 어제 이제 많이 좀 팔았죠. 이 전날 660만 주 들어왔다가 자, 오늘도 기관이 역시 또 냅다 또 팔았다. 그래서 이제 조금 또 21선까지 눌리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외국인이 또 조금씩 사고 있다. 자, 봐요. 희한한 게 지난번에 요렇게 떨어진 적 있었죠. 요때 기억나요? 이때 요렇게 외국인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요날도 외국인이 들어왔어요. 요날까지도 외국인이 딱 들어왔거든요. 요때까지 오를 때가 딱 얼마였어요? 중심선하고 121선 딱 찍을 때였죠. 121선하고 중심선 찍을 때였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또 조정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랬더니 딱 조정 나올 때 누가 팔아요? 여기서 기관이 팔아요. 근데 기관이 팔 때 외국인들은 어땠나요? 외국인들 같이 막 엄청 팔았나요? 아니죠. 외국인들은 여기서 떨어지니까 요 21선에서 샀어요. 그리고 나서 요 양봉으로 치고 올라갈 때 계속 이제 이날부터 막 엄청나게 사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조정 나올 때도 계속 사고 하다가 기관은 계속 팔다가 요 8만 원 근처까지 오니까 배당 받으려고 또 싹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배당 끝나니까 또 약삽하게 또 싹 팔아요. 그랬잖아요. 660만 주 들어왔는데 600만 주 다 팔았잖아요. 그리고 나가지고 오늘도 이제 팔아요. 근데 외국인들은 요렇게 떨어질 때 같이 파는 게 아니라 삽니다. 물론 왕창 살 수는 없죠. 사는 외국인, 파는 외국인들이 있는데 사는 외국인이 파는 외국인보다도 좀 더 많아. 근데 파는 거나 사는 거나 물량이 크게 없어. 그래서 이 외국인들이 파는 게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이렇게 사요. 그죠? 지금 조정을 8만 원 위에서 이제 조정받기 시작을 했을 때부터 외국인들이 물량이 이렇게 끌어올릴 때는 막 400만 주, 160만 주, 170만 주 막 이렇게 들어와요. 그런데 팔 때는 그러니까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는 외국인들이 어제도 한 30만 주 가량, 오늘도 한 57만 주 가량, 그 전날도 한 70만 주가량. 이것도 굉장히 큰 물량이긴 하지만 뭐 삼성전자 치고는 조금 작은 물량이긴 한데 그래도 계속해서 이제 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요때랑 분위기가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정이 나오지만 말 그대로 이제 외국 기관이 팔아서 그런 거고, 자, 오히려 이제 또 저점에 타이밍이 온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가 조정받을 때 다시 또 이게 막 떨어지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또 불안해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딱 자리가 오면 딱 그랬잖아요. 여기까지 오면은 떨어진다. 8만 원 오면 떨어진다. 떨어진다가 이제 막 이렇게 쭉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눌림이란 소리는 뭐예요? 가다가 한번 꾹 눌렀다가 다시 간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내년 초에 1월 달이 되면 다시 또 외국인의 매수세가 본격적으로 들어와 주면서 자, 자리를 잡고 추세가 다시 눌림목을 잘 소화하고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이렇게 조정이 나오니까 아니나 다를까 개인이 냅다 삽니다. 자, 개인들도 자 이렇게 이제 왕창 지금 최근에 이제 주가가 조정이 나오고 있으니까 사는데 역시 또 개인이 사면 조금 조정을 받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딱 하고서 또 외국인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개인이 팔 때
개인이 팔면은 또 올라갑니다. 예. 자, 조정 구간을 자 21선에서 자 전저점 구간 요 정도까지 봅니다. 21선 찍었으니까 다시 이제 여기서부터 또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조금 더 눌렸다가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봤자가 아니고 자 그래서 요 부분이 또 한번 이 분할로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된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을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 내년 초에 또 한번 멋진 랠리가 나오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SK 하이닉스입니다. 자, 오늘 하이닉스는 또 13만 원을 와 진짜 대단합니다. 예, 또 갈라니까 또 이렇게 가네요. 예, 계속해서 11선 지지받고 예, 어제 기관 외국인이 조금 팔아도 뭐 끄떡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예 그냥 13만 원 위로 갭을 떠서 가버렸어요. 예, 갭을 떠서 이때랑 분위기가 비슷해요. 예, 이때도 봐봐요. 이때 계속 중심선 있는 부근에서 중심선까지 올라오고 121선 맞았는데 왜냐면은 삼성전자는 중심선하고 121선에서 한번 맞고 떨어졌다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 여기서 떨어질지도 모른다. 혹 밀렸다 하더라도 그래도 돌파할 것이다 그랬더니 아예 갭을 띄워가지고 이렇게 그죠? 갭을 띄워가지고 점프했다가 조정 쫙 주고 멋지게 갭 채우고 딱 그 갭을 채우고 다시 또 올랐단 말이에요. 야 이번에 또 갭을 빡 띄워요. 자 그래서 13만 원을 아예 점프로 넘어버리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조정을 조금 받겠죠. 요 갭을 채우고 또 그 사이에 5일선, 11선, 21선이 올라오니까 또 지지받고선 또 올라간다. 그러면 SK 하이닉스는 이제 뭐예요? 바로 21선이 세력의 기준선이 됐어요. 우리는 이제 딱 파악을 한 거예요. 아 SK 하이닉스의 세력들은 21선을 기준으로 움직이는구나. 그리고 이제 완전 정배열이 됐구나. 그렇게 됐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이제 올라가더라도 21선을 깨느냐 안 깨느냐 그 기준을 보면서 가면 되고 혹 21선을 나중에 깰지라도 21선 깼다 해서 주르륵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반등이 나올까요? 예, 61선 근처가 또 한번 반등을 줄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만약에 21선을 깨게 되면 근데 언젠가는 또 21선이 깨져요. 그럴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나 계속 이 추세대로 21선을 타서 요 추세대로 계속 뭐 우주 끝까지 날아가겠어요? 예,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죠? 언젠가는 깨지게 된다. 그것을 이제 한번 그림을 과거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잘 봐요. 이때도 참 SK 하이닉스는 21선은 잘 타요. 그죠? 이렇게 이평선이 밀집되면서 횡보하다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이게 작년 11월 달 얘기예요. 작년 11월 달, 12월 달, 1월 달까지 이때가 항상 대형주들의 또 랠리가 나왔던 때죠.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드디어 3,000을 찍는 바람에 3,000 찍을 때의 1등 공신이 누구예요? 바로 코스피 200에 삼성전자, SK반도체, 현대차 이런 시가총액이 무지하게 큰 애들, 시가총액 10위권 안에 드는 애들이 랠리가 나와주면서 올랐는데 이때도 누굴 타고 갔어요? 21선을 타고 갔어요. 21선. 그죠? 딱 21선 찍으면 올라가고 또 내렸다 찍으면 올라가는데 올라가다가 언제까지나 올라가는 게 아니죠. 이때도 8만 원부터 시작됐다. 딱 8만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14만 원까지 랠리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잘 봐요. 깨졌지. 딱 깨졌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깨져도 어떻게 해요? 반등이 나온다. 깨지면 그러면 어디서 살까요? 예, 바로 엔벨롭이나 61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61선 이따 이제 나중에 21선이 깨지게 되면은 엔벨롭이나 61선 부근이 매수 시점이 된다.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다시 또 전고점 넘어까지 올랐죠. 15만 원 찍고 나서 또 떨어지는데 21선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될까? 그다음에 21선, 61선 이격이 작아 있기 때문에 이걸 깰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다음 이평선이 그다음 자리는 어디서 잡겠어요? 엔벨롭이나 121선 이렇게 잡는 겁니다. 요 61선에 오니까 반등이 또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61선을 깨요.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엔벨롭에서 잡는다고. 엔벨롭. 예. 엔벨롭에서 잡아서 반등이 나왔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추세가 꺾였기 때문에 말 그대로 반등 먹고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현상으로 바뀐다고요. 예. 그러니까 영원히 오르는 건 없어요. 그러면 이제 SK 하이닉스를 들고 있는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 21선이 깨지기 전까지는 일단 들고 가야겠구나. 딱 그렇게 기준이 생겼죠. 그리고 21선이 깨지면 그러면 어디서 잡을까요? 반등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죠? 쭉쭉 이렇게 반등이 나오니까 그러면은 요 밑에 이제 61선하고 엔벨롭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61선 엔벨롭이 바로 뭐예요? 예, SK 하이닉스의
반등 자리가 된다. 말 그대로 그때는 이 첫 번째 자리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계속 랠리가 나올지 그거는 이제 올라가는 거 보면서 판단을 해야겠죠. 자, 그렇지만은 내려오면은 또 반등 자리가 된다는 것을 이제 알려드립니다. 벌써 이제 또 SK 하이닉스는 이거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어디서 이 꺾일까? 이 꺾이는 선을 이제 또 걱정해야 될 때가 오고 있습니다. 자, 뭐 그만큼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이제 현대차. 자, 현대차는 역시 또 오늘도 아직도 수급이 결결면서 그런지 아직은 안 올라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이렇게 갭을 떴다 그랬어요. 갭을. 그 갭을 오늘 채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수급은 어떠냐? 딱 보니까 요때 누가 들어왔어요? 요때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로 들어왔는데 그 이후로 외국인은 계속 팔고 기관은 좀 사다가 자, 배당 이후에 전일하고 오늘하고 냅다 팔았어요. 딱 보니까 기관이 팔았어. 최근에 이 주가 끌어올리는 거는 기관이 끌어올렸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이 중요한 선이 22만 원이다. 여기 중심선도 있고 항상 이런 직전 고점인 자리를 끌어올릴 때는 조정을 받고 올라오면서 이렇게 올린다고요. 내 차 올리질 않아요. 항상 근처까지 왔다가 조정받고 이제 돌파. 그러면 돌파할 때 누가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올라갈 때는 그때는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와 줘야 돼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현대차가 한번 랠리가 나올 거라고 지금 저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수급이 꽤 들어와야 된다. 지금도 요 올릴 때 요 양봉에 19만 주 들어왔어요. 거의 20만 주 가까이 들어왔는데 그 정도 물량이 같이 들어와 줘야 이 전고점을 22만 원대를 뚫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대차 계속해서 수급 체크해야 되고요. 주가는 좀 올랐다, 좀 내렸다, 왔다 갔다 해요, 계속. 하지만 진정한 랠리는 22만 원 돌파하면서 외국인이 들어와야 된다. 자, 요게 이제 계속해서 관찰하다가 넘어가면서 22만 원 돌파하면서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가 딱 들어왔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아, 이제는 눌려 추세가 전환됐기 때문에 간다. 아직은 바닥권에서 이제 이 자리를 잡고 추세를 돌파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다. 하지만 수급이 안 따라오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수급 들어오는 것을 관찰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기아요. 기아도 일단은 이제 다시 조정권에 들어섰어요. 그래서 외국인 기관 오늘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냅다 많이 팔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아를 들고 있는 입장에서는 또 빨리 올랐으면 좋겠지만은 항상 88,000원이 전고점이에요. 1년 내내 88,000원을 못 넘고 있고 또 78,000원 이하로 내려오면은 이제 또 반등이 나오고 있으니까 찍고 요번에 또 내려오게 되면은 이런 자리가 또 한번 반등 자리가 된다. 물론 여기까지 내려오다가 반등 나올지 좀 더 떨어졌다가 반등 나올지 아니면 요 위에서 반등 나올지 그거는 모르지만 내려와 봐야 움직이는 걸 봐야 알죠. 하지만 그만큼 조정을 받으면 반등 가능성이 있는 것이 바로 기아다. 왜냐? 항상 저점으로 떨어지면은 누가 사요? 외국인이 사요. 그럼 지금은 외국인이 맨날 팔죠.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빨리빨리 못 올라가요. 이렇게 팔다가 한번 훅 떨어지면은 외국인이 이제 매수세가 싹 들어와 빨간색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그때 같이 쑥 들어가면은 다시 한번 좋은 찬스가 올 수 있다. 그래서 전저점이기 때문에 78,000원 얘기를 한 거지 78,000원이 됐다 그래서 무조건 반등이 나온다는 거는 아니에요. 이 정도 내려 혹은 뭐 76,000원까지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어디가 됐던 바로 이제 요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은 특히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은 반등의 소지가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삼성 SDI. 자, 삼성 SDI는 자, 지금도 이제 열심히 전일도 팔고 오늘도 팔고 있는데 그나마 전 저점을 잘 이제 찍고 5일선 위, 11선 위를 이제 안착을 하는 모습입니다. 5일선 위에 올라왔으면 그다음에 11선. 또 내려오면 이제 21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이렇게 차근차근 밟고 추세가 전환되면 돼요. 자, 그런데 아직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없다. 그래서 뭐든지 보면요,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빵빵한 종목들이 다 빨간색으로 막 쫙 빨간색이야. 그런 애들은 확실히 가고 있어요. 근데 삼성 SDI도 옛날엔 그랬죠. 옛날에는 쫙 들어오고 그랬는데 자,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됩니다. 자, 일단 단기적으로 11선 위에는 올라왔다. 추가적인 상승 그러니까 추세가 완전히 전환되기 위해서는 21선, 요 노란 선 요걸 돌파해야 된다. 왜냐? 지난번에도 21선 맞고 딱 떨어졌거든. 올라갈 때는 또 21선 돌파하니까 쭉 올라갔다가 21선 지지하니까 또 올랐다. 자, 그렇게 해서 삼성 SDI도 자, 제대로 추세가 돌리려 그러면은 21선, 요 노란 선 요거 위로 올라타야지 된다.
자, 다음은 카카오입니다. 자, 카카오는 조금 크게 볼게요. 전일에 21선 한번 노크를 툭 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돌파 못하니까 쭉 하고 내려왔는데, 자, 오늘도 역시 조정권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21선을 치고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만약에 양봉으로 버텼다면은 더 좋았겠죠. 그런데 역시 카카오는 지금 수급적인 부분이 좀 약하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전저점 11만 2,500원까지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제 카카오가 이제 조정을 계속 조금씩 받고 있어가지고 언제 반등이 나오는지 이제 또 많이 궁금하잖아요. 예, 이게 이 반등이요, 그냥 한 가지예요. 21선 타면 됩니다. 예, 요 노란 선. 왜냐면 항상 21선만 맞으면 떨어지고 또 어떻게 해요? 또 오르다가 또 근처까지 오면은 또 떨어지고. 그래서 맞으면 떨어진다가 맞아서 떨어진 자리를 돌파하게 되면은 요때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카카오가 일단은 지금은 어쨌든 이제 조정 추세예요. 자, 11만 원을 좀 제발 안 깨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안 깨주기를 바라니까 참 버티긴 버텨요. 카카오 11만 원 깨지지 말라고 염원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지금 이 저점은 지키는 하는데, 자, 이렇게 저점 11만 2,500원대를 오늘 다 내려왔어요. 딱 11만 2,500원까지 오죠. 자, 여기 이제 한번 반등을 줄 것인지, 아니면 이제 여길 깨면은, 지금 깨질 수도 있는데, 깨면은 일단 11만 원까지, 이 마지막 데드라인은 11만 원까지로 보고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그렇게 이 추세가 돌리기 위해서는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필요한데, 일단 오늘은 외국인 기관이 한 50만 주 정도 매도를 했고요. 개인만 또 주야장창 사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알죠. 자, 21선이 돌릴 때까지, 안 그러면 이제 계속 질질질 거릴 수 있다. 21선 넘기도 지금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 보인다. 그래서 힘든 21선을 돌파하게 되면은 추세가 살아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카카오도 한번 신년에는 21선 돌파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네이버입니다. 자, 네이버도 역시 21선 못 뚫죠. 이런다니까요. 21선 맞고, 이때부터요. 맞고 떨어지고, 또 오르다가 맞고 또 떨어지고, 자, 또 떨어지죠. 자, 그래서 자꾸 21선만 맞으면 떨어지면 어떡하느냐? 자, 이게 이제 살아날 방법은 이거예요. 37만 원을, 요게 이제 전저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항상 보면 봐요. 요 저점을 깨죠. 깨고 올라오면은 그 깬 자리까지만 올라오고 또 떨어져요. 그죠? 그리고 또 다시 이제 반등이 나오는데, 반등이 나왔다가 떨어질 때도 또 떨어진 자리, 이 자리 저점 부근을 오면 21선 부근에서 이제 맞고 또 조정 나와. 근데 이번에 돌리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떨어지더라도요 37만 원을 깨면은 안 돼요. 절대 깨면 안 돼. 이걸 깨지 말고 여기서 올랐다가 조정이 나오고 37만 원 위에서 다시 또 반등이 나오면서 그때 21선을 돌파해 주면은 이런 쌍바닥이 됩니다. 그러면서 21선 돌파해 주면 진짜 가요. 예. 딱 핵심 자리는 여기예요. 21선 돌파하는 자리. 아셨죠? 예. 딱 요것만 만들어지면은 네이버는 추세 전환해서 그 다음에 40만 원을 넘기 위해서 멋진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다음은 KB금융입니다. 자, 역시 아직도 이제 중심선에, 전일에 이제 배당락 때문에 뚝 떨어졌었는데 또 이제 요 중심선을 안 깨죠. 참 신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떨어져도 어차피 들어와요. 왜냐면 어차피 올릴 걸 아니까. 저점이다 생각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 집중되고 있다. KB금융도 중심선에서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멋진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하나금융 지주입니다. 자, 하나금융 지주도 역시 KB금융처럼 오늘 좀 조정이 나왔는데, 자, 지난 이제 전일에 배당락 때문에 이제 주가가 이제 조정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이제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외국인이 이제 쭉 들어와 가지고 올리는 건 좋은데, 개인이 들어와요. 개인이. 떨어지니까 또 하여튼 대단해. 딱 있다가 떨어지면은 개인이 싹 들어와.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아요. 하지만 항상 이렇게 갭을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면 이 갭 채우러 올라갑니다. 네, 여태까지 물론 뭐 조정이 조금 더 나왔다 갈 수도 있고, 그냥 뭐 다음 주부터 또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 하지만 결국 갭을 다 채우러 또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또 외국인의 또 수급이 들어올 때 좀 기관에서 좀 덜 팔면 됩니다. 기관에서 좀
최근에 냅다 팔아가지고 또 내려갔는데, 자 다음 주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또 1월달에 또 금리 인상에 대한 또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로 인한다면은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KT입니다. 자 KT도 최근에 기관에서 또 열심히 오기 위해서 샀던 거, 자 이제 또 배당 부분이 끝나니까 또 냅다 팔아요. 자 파는데 이 지금 KT에 대해서는 호재가 있습니다. 바로 2월 달에 고배당에 대한 이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거 받으러 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또 파니까 좀 주가가 내렸잖아요. 그럼 내려오면 어떻게 해요? 지난 3만 원대가 여기가 또 이제 또 전저점이에요. 자 얘네들은 이제 항상 여기 오면은 또 올라가고, 물론 요번에는 이제 수급이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수급이 들어와가지고 추가적인 상승을 좀 보여줄 수 있었는데 배당 끝나니까 그래서 이제 냅다 팔았지만은 이제 배당 끝나고선 팔 수 있어서 지금 팔았지만은 또 저점에서 매수세가 또 다시 들어오면서 좀 외국인들은요 하나도 안 팔아요. 기관만 좀 팔았습니다. 그래서 기관 좀 팔았다고 이렇게 내렸지만 또 저점을 잡고선 또 반등이 나오게 된다. 어차피 배당 때문에 올려야 됩니다. 고배당 때문에. 자 그래서 KT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이 또 좀 조정 구간, 전저점을 지지할 수 있는 조정 구간이고, 자 여기를 지지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또 반등이 나오면서 결국 뭐예요? 갭을 이렇게 떨어뜨렸잖아요. 이만큼. 크게 보면 항상요 갭으로 올리거나 갭으로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갭을 채우러 반드시 또 다시 반등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고점을 향해 올라갈 것이다. 자 그래서 지금은 기관 매도 때문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지만, 자 결국 기관이 또 2월 달에 배당 받으러 또 저점 찍고선 올라요. 근데 2월 달에 배당 받는다 그래 가지고 2월 달까지 떨어졌다가 2월 달에 오른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사이에 벌써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한 달이면은. 그리고 이 2월 달 가까이 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1월 달에 저점 찍고 올릴 때 요만큼까지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여기 돌파해 가지고 이제 더 간다고요. 최고의 또 이 배당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고점이 얼마야? 35,000원. 그래서 또 여기 돌파를 다시 하고 추가적인 반등 한번 나오는 것을 한번 지켜봐야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때까지 이제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는지를 봐야 되고, 일단 뭐 기관이 좀 팔기 시작했는데 기관이 좀 팔면 외국인이 사죠. 그리고 외국인은 하나도 안 팔았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전저점에서 이제 지지받고선 돌리기를 한번 돌릴 때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현대건설. 자 현대건설은 오늘도 이제 계속해서 똑같죠. 기관에서 냅다 팔고 44,000원까지 또 왔고, 하지만 외국인들은 사는데 개인들도 같이 사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 내려가고 있고, 자 이제는 다 왔어요. 44,000원까지. 전저점이었던 44,000원. 과연 여기서 이제 여기를 지지를 해줄 것이냐, 아니면은 길게 보면 요 또 이 44,000원을 살짝 깼다가 깨는 지지로 이제 올릴 것이냐. 자 이제 44,000원 지지 여부가 다음 주 신년에 이제 나온다. 그렇게 되면서 반등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누가 들어와야 된다 그랬어요? 기관이 들어와야 된다고요. 기관에. 원래 현대건설 이렇게 요 끌어올릴 때도 물론 쌍끌이긴 하는데 기관이 들어왔고, 이때도 기관이 들어왔고, 하여튼 현대건설은 반등이 이렇게 나올 때 전부 기관에서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도 또 떨어지다가 올릴 때 기관에서 들어와 줘야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딱 보고 있다가 기관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움직임 보면 돼요. 자, 다음 이제 석유화학 종목들 롯데케미칼. 자, 역시 롯데케미칼도 지난번에 중심선까지는 이쪽에서 이제 21선 돌파한 이후에 잘 올랐어요. 올랐다가 요 21선 지지를 잘 하는가 싶었는데 배당이 딱 끝나니까, 배당락이 되니까 이제 주가가 조정이 나온다. 원래 배당하고 나가지고서는 주가가 조정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기관에서 사놨기 때문에 기관에서 냅다 팔아요. 그래서 어제 오늘 기관에서 열심히 팔았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기관이 팔았으니까, 원래 이제 기관이 쭉 들고 있었던 종목이죠. 그래서 이제 기관이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을 좀 내놓고 어떻게 해요?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엔벨롭도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기준봉. 자 여기에 중심이 됐던 자리, 자 그 다음에 또 하단 자리, 자 이런 자리들이 또 저점에 지지 역할을 하면서 또 한번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올라갈 때 기관에서 수급이 들어오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롯데케미칼도 그렇고 금호석유도 그렇고 지금은 배당락 이후에 조정이고, 이 조정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다시 이제 기관에서 수급이 들어와 주기 시작하면 또 멋지게 또 추가적인 반등을 한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되면서
기관에 매수세가 들어와 주는지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LG전자입니다. 자, LG전자도 이제 주야장창 이제 이 기관에서 매수를 하면서 12만 원에서 14만 원까지 딱 찍었다 그랬죠. 자, 항상 이제 이렇게 좀 오르면요, 조정이 좀 나와요. 지난번에도 한번 이렇게 오르면 조정 21선 찍고 또 오르고, 요번에 또 이렇게 내려와서 13만 원 근처에 21선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까지 조정을 받아야 또 올리겠죠. 근데 이렇게 조정받는 구간에서 보면은 이 매도세가 조금 나오긴 하는데 많이만 안 나오면 돼. 지금 들어올 때는 뭐 거의 60만 주, 20만 주 이렇게 들어왔는데 또 나갈 때는 뭐 3만 주 뭐 이래요. 예,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와야지 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오히려 조정이 나와야지 이제 또 멋진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LG전자는 지금 나오는 조정은 좋다, 나쁠 게 없다. 왜냐하면 기관에서 냅다 파는 것도 아니고, 자,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왔다가 21선 13만 원 깨지 않고 지지받고선 돌리면은 다시 한번 14만 원 돌파하면서 그때는 중심선도 돌파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게 된다. 자,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과 함께 자, 이렇게 저점에 조정이 나왔을 때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와 주는지를 한번 지켜보면서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또 올해 마지막 주식일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 한 해 동안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자, 내년에도 홍주식은 또 열심히 또 여러분들의 이 주식 실력 향상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자, 올 한 해 동안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내년에도 자, 여러분들 계속해서 돈 많이 버시고 대박 나시고 하시는 일 모두 다 잘 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